내가 본 것은 창밖으로 내민 백작의 머리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이나 등과 팔의 움직임으로 백작임을 알았다. 게다가 수없이 관찰했던 백작의 손을 잘못 볼 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흥미롭기도 하고 다소 재미있기도 했다. 포로 신세인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소한 일도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백작의 몸 전체가 천천히 창밖으로 나오며 망토를 거대한 날개처럼 펼치고 성벽을 타고 무시무시한 10년으로 내려가는 순간 내 감정은 혐오와 공포로 바뀌었다. 처음에 내 눈을 의심했다. 달빛의 마술이나 그림자의 기이한 효과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그건 환상이 결코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고전의 소개로 돌아왔습니다. 브램 스토커가 1897년에 발표한 흡혈귀 고딕 호러 소설인 드라큘라입니다. 1899년에 초판이 나왔으니 2019년이 12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무려 700쪽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소설책으로 드라큘라의 등장부터 끔찍한 사건들 그리고 드라큘라를 어떻게 소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형식 면에서는 편지 형식으로 된 문체로 이루어져 있고 각 등장인물들이 일기 형식으로 사건을 서술해 놓았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이 책은 조너선 하커의 일기로 시작하는데 조너선 하커와 미나 머리는 부부 사이입니다. 미나 머리에게는 루시 웨스트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준 스워드와 아서 호모드, 퀸시 모리스 이 세 남자가 루시 웨스트나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서 홈우드와 결혼을 하게 되죠. 아브람 반 헬싱은 드라큘라 소탕 작전을 주도하는 교수고 이 드라큘라 소탕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필드라는 자가 연루되는데 그는 정신병원 의사인 존 스워드가 치료를 하고 있는 정신병 환자입니다. 새로운 사냥감을 찾기 위해 은밀히 영국에 잠입한 드라큘라의 백작의 집에 저택의 매입을 의뢰받은 신임 변리사인 조나선 하커가 도착합니다. 백작의 성에 지내면서 조나선은 백작이 식사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데요. 식사도 하지 않고 저녁마다 일이 있다면서 백작은 조나선을 남겨둔 채 어디론가 외출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드라큘라 성에 갇힌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조나선은 백작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성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3명의 여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은 드라큘라 백작처럼 피를 마시는 뱀파이어로 관능적이며 유혹적인 여자 뱀파이어가 조나선의 목에 이를 대고 빨려는 순간 뱀파이어 백작이 나타나 조나선은 자기 거라며 방해를 합니다. 백작이 등장으로 조나선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편 루시 웨스트나는 미나에게 편지로 안부를 전하면서 3명의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3 남자가 반할 정도로 밝고 명랑하고 매력 넘치는 아가씨 루시. 그런 루시는 사실 몽유병이 있어서 밤에 집 밖을 나가곤 했는데요. 밤에 나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지 루시는 하루하루 점점 병약해집니다. 혈액이 모자란 루시를 위해 반 헬싱 박사와 스워드는 루시에게 수혈을 시도하지만 드라큘라 백작이 다녀간 다음 날이면 루시는 다시 병약해졌습니다. 그럼 또 수혈을 하고 또다시 드라큘라 백작으로 인해 루시의 몸이 안 좋아지면 남자들은 루시에게 자신들의 피를 돌아가면서 수혈을 해줍니다. 어느 날 밤 늑대로 변신한 드라큘라 백작이 나타나고 가뜩이나 몸이 좋지 않았던 루시의 어머니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던 루시에게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가 더 길고 날카롭게 변합니다.
결국 루시는 죽게 되고 웨스트민스터 가제트지에 아이들이 실종되어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되는 일이 생긴다는 기사가 실리는데요. 아이들의 실종과 상처의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소설 후반부에는 아브라함 반 헬싱 박사가 주축이 되어 조나선 하커, 미나 머리, 존 스워드, 아서 홈우드 다 같이 힘을 모아 드라큘라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과연 드라큘라와의 싸움에서 이들이 이길 수 있을지 후반부로 갈수록 흥미진진한 전개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소설가 브램 스토커가 1897년에 발표한 흡혈귀 고딕 호러 소설 드라큘라는 소설 초고에서는 소설 제목과 드라큘라의 이름이 완피르 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드라큘라의 모델이 15세기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지방 출신의 왈라키아 공 블라드 체페슈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둘 사이의 공통점이라고는 블라드의 별명인 드라큘라와 출신지가 오늘날의 루마니아라는 점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작가인 브램 스토커는 43살 때 중앙유럽의 역사와 민간 전승에 해박했던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대학교의 동양어과 교수 마르미니우스 밤베리를 만났고 그에게서 블라드 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드라큘라라는 블라드 공의 이국적인 별명에 끌려 드라큘라 백작을 창조해냈다고 합니다. 브램 스토커 이전에도 흡혈귀 소설은 많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신문 연재작이었던 바니 더 뱀파이어 시리즈와 조시프 셰리든 카르밀라가 있습니다. 브램 스토커의 소설이 흡혈귀를 소재로 한 소설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평가가 좋은 것은 이 작품이 종전까지 존재하던 모든 흡혈귀물의 성과를 집대성한 흡혈귀 문학사상 최대의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브램 스토커가 이 소설을 쓴 계기가 재밌는데요. 1890년 3월 어느 날 밤 브램 스토커는 자신이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마녀 3명에게 붙잡혀 목을 물어 뜯기는 찰나 그 세 마녀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무서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끔찍하게 생긴 남자가 나타나 그 남자는 나의 것이다 내놓아라 하며 절규에 가까운 호통을 치자 자신을 잡고 있던 세 마녀가 기겁하며 주랭랑을 치는 해괴한 악몽을 꿉니다. 브램 스토커는 아내가 잠에서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일어나 이 꿈을 메모해두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걸작 드라큘라는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꿈 한편으로 엄청난 작품을 만들게 된 건데요. 이 장면은 작중의 조나선 하커가 드라큘라 백작의 성에서 그의 세 신부들에게 둘러싸여 봉변당하는 상황으로 등장합니다. 2005년 드라큘라의 영향을 받은 소설 히스토리언이 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후속작으로 드라큘라의 부활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만화 헬싱도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고요. 2004년에 개봉한 영화 반 헬싱 또한 이 작품을 롤모델로 소설 속 반 헬싱 교수와 드라큘라 백작의 싸움을 새롭게 각색한 작품입니다. 2013년 미국에서 이 작품을 재해석해 드라마 드라큘라가 만들어졌고요. 2014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로 유명한 작곡가 프랭크 왈드온이 참여한 뮤지컬 드라큘라의 첫 공연이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상연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영국 BBC 원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드라큘라가 방송이 되었죠. 호러 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은 미국 호러 문화를 비평한 저서 죽음의 무도에서 드라큘라를 프랑켄슈타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함께 현대 미국 호러 문화를 이루는 근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소설 드라큘라는 거침없이 기독교와 신의 반감을 표한다는 것과 많은 성적 상징, 반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 소설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오류들,
많은 비평가들의 비평이 쏟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램 스토커가 소설을 집필하기 위해 흡혈귀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작중 반 헬싱이 중국에도 흡혈귀가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 등 단순히 흡혈귀에 의해 벌어진 소동이 아니라 흡혈귀란 존재 자체를 해부 분석했던 그의 노력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드라큘라 때문에 흡혈귀라는 존재는 더 이상 신선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고, 흡혈귀를 다룬 소설은 어떻게 해도 이 소설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후세의 작가와 작가 지망생들에게는 더없이 비극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소설입니다. 더운 여름밤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정도로 공포스러우면서도 관능적인 뱀파이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페이지 도서관이었습니다.